HMM은 대한민국 대표 해운 회사입니다. 해운업은 국가기관 산업으로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지난 2016년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한국의 해운 산업은 치명적 위기에 빠져 한국 수출입 화주들이 큰 낭패를 겪고 헤아리기 어려운 국가적 피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유일하게 남은 국적 원양선사인 HMM에 대한 해운재건 5개년 국정과제를 통해 국가 재정 지원을 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HMM 경영권 매각 민영화는 신속하고 책임있는 경영체제를 통해 해운업 발전을 촉진하는 기회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민영화 과정은 각계각층의 우려와 의혹 속에 출발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입찰 이후 3주 이상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는 논란 속에 지난 18일 저녁 갑작스럽게 하림그룹으로 선정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내부적으로 이견과 논란이 많아 선정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인수자금의 조달 계획과 구조, 그리고 최종 계약 체결과 인수대금의 납입까지 남아있는 일정의 매각 조건에 대한 협의 과정 등 이번 매각 입찰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정부, 산업은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한 점의 국민적 의혹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막대한 국민 자본을 보유한 기업의 매각은 철저한 국민적 검증을 통해 절차적,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사안입니다. 오늘은 HMM 노동조합 관계자의 기자회견을 통해 HMM 경영권 매각에 대한 입장을 듣고 양대 노동계를 비롯하여 정부, 재계, 학계, 시민사회 등 모두가 이번 매각 과정을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지에 알려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정부산업은행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관리를 촉구합니다. 간략하게 이현주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HMM 매각 관련해서 하림 JKL 파트너스가 컨소시엄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HMM 이기호 지부장님께서 그 무자본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 좀 하고자 합니다. 그 자금 조달 능력에 있어서 가장 지금 하림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인수금융을 통한 부분과 그리고 페너션의 선박 등 유형자산 유동화 그리고 3,728억 원 규모의 금융상품 활용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유상증자 그리고 JKL이 한 6천억 가까이 들어오는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자금 조달 계획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8일 우선 협상자가 선정된 이후 HMM의 주가는 뭐 44%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어제 11% 폭락하고 오늘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기업이 인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과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 자본과 인수금융을 통해서 보통 많이 기업들을 인수합니다. 자기 자본이 부족한 회사들이 보통 인수자들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활용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유상증자 활용을 하기 위해서 페너션에서 거의 3조 원 가까이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페너션의 대주주는 하림지주이고 하림지주가 54.7%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림지주에서 자체적으로도 1조 6,4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또한 그 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주주들에게 1조 3,600억을 또다시 조달해야 되는 국민들에게 주주들에게 조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올 3분기 하림지주는 현금성 자산이 662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상증자 참여 여력도 턱없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이후에 그 인수금융을 통해서 한 2조 이상을 조달해야 되는데 여기에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큰 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페노션의 재무부담 판단을 좀 내려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페노션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실질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아시겠지만 그 자본력이 부족한 회사들이 이 HMM 같은 거대한 6조 4천억 주고 인수했을 때 먹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번에 산업은행과 해진공에서 몇 가지 조건을 걸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향후 5년간 지분 매각을 금지한다. 그리고 3년간 연간 배당 5천억으로 제한한다. 그리고 매각 즉피 상임이사를 지명하겠다라고 먹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마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협상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하림 측은 세부 계약 조건으로 용구체 전환을 유예해달라. 이게 이제 내년과 내후년에 2년에 거쳐서 1조 6,800억 원에 달하는 그 용구체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를 3년간 유예해달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또한 지분 매각 조건을 예외 적용을 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산업은행과 해진국에서는 이걸 거부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확한 그 매각 조건들, 실질적으로 그 실질적 재무부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수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자금 조달 방안이 어떤 건지, 또 세 번째는 주주 간의 계약 내용 확인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주주 간의 계약 내용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확정된 게 없고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지금 저희 사무금융노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그리고 한국노총이 함께해서 이 매각이 졸속으로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국의 국적 선사로서의 HM이 갖는 의미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는 목소리를 내서 정확한 그 계약 조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세계 해운 EM이라고 동맹 관계에 있는 MSC와 머스크 등이 동맹을 깨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곧 치킨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지금 해운업계 자체가 물동령 저하라든지 선박 공급 과잉에 따라서 운임 하락이 본격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시점에서 어찌 보면 HMM이 가지고 있는 10조 원의 현금성 자산을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벌크선 투자에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인수회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 10조 원의 유동성 자산을 빼간다라 한다면 우리나라 해운업계는 정말 참담하게 또다시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걸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은 이 문제가 투명하게 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함께, 그리고 정의당과 함께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HMM의 현 위치입니다. HMM은 지난 2016년 한진해운이 파산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운업이 붕괴되기 시작했었고, 당시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이라는 국정과제를 통해서 해진공을 설립을 하고 HMM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4조 원가량의 국가재정, 국민세금이 투여가 됐고요. 코로나 시기 한 3년 동안 정말 기적과도 같이 HMM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하고 15조 원의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투자를 하고 지금 현재 회사 계정에 남아있는 자금이 10조 원가량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산 규모 26조에 부채 비율이 불과 25%에 불과한 초우량 기업입니다. 여느 부실 회사의 구조조정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영구채 전환 문제가 있어서 입찰 초기부터 지배 구조가 불안하기 때문에 입찰자들이 제한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를 꾸준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산업은행은 HMM의 매각을 졸속으로 시작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난 18일 하림이라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갑작스럽게 선정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1월 23일 최종 입찰 이후에 무려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정부산업은행은 해진공 등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림이 제안한 주주 제안들, 그리고 산업은행과 해진공이 내놓은 주주 제안들의 충돌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이연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우선 협상자 대상이 늦어지는 이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닷없이 대통령 유럽 방문 유럽 순방 이후에 갑자기 18일 저녁에 하림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는 하림의 어떤 자금 조달 계획을 가지고 현재 인수에 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이 입찰, 그러니까 회사의 인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자금 조달 계획이 부실하면 반드시 부실한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대우건설의 금호그룹의 인수, 현대건설의 현대그룹의 인수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파국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운산업은 국제적인 경쟁이 그야말로 가장 치열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APL, P&O 레드로이드, CL랜드 같은 회사들이 다 문을 닫고 통폐합되었습니다. 가까이 우리 한국에서는 조양상선이라는 엄청난 국적 회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도 파산을 맞이해야 했었고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도 마찬가지 파산 내지는 파산의 위기에 몰릴 정도로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이 있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을 국민의 세금,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려놓은 이 국민 자본 10조 원을 축적한 이 회사를 이런 인수 자금 계획이 가지고 있는 우선 협상자 하림을 통해서 매각한다는 것은 거의 충격에 가까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부산업은행에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인수계획, 자금조달 계획을 분명하게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획을 공개함으로써 재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 국회, 정치권 모두가 이 인수조달 계획이 합당했는지 적절한지에 대해서 국민적 검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림의 인수자금 계획은 전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오로지 언론 기사를 통해서 추정할 뿐입니다. 이 자체가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산업은행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인수대금 납입까지 최종적인 계약의 종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산업은행과 하림은 매각 계획과 관련된 조건들을 협상하게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진공을 포함한 해수부는 해운산업의 발전에 그러니까 진정한 인수 의도가 있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매각 조건에 대한 협의되고 합의된 매각 조건에 대한 사전 공개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매각 계획이 매각 절차가 졸속 밀실 계약에 따른 그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저희 노동조합은 양대 노동계의 성명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산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금 하림 측의 하림 자본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림 김은국 회장은 지난 2012년 그룹의 아들에 대해서 유상감자, 그러니까 불법 편법 증여를 통해서 유상감자를 통해 가지고 불법 편법 증여를 지원했었고요. 심지어 16년 페노션 인수 이후에 해운산업과 전혀 관계없는 미국의 식품 관련 자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지원하고자 3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페노션을 통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본은 180억, 190억 가까운 손실을 입고 지금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고요. 또 심지어 지금 김은국 회장의 아들은 페노션 인수 때와 마찬가지로 JKL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에 그 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모펀드가 모두가 투기 자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페노션 인수 때부터 시작해서 HMM 인수에 등장하는 이 JKL과 하림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충분한 관심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이 HMM의 매각은 전혀 서두를 사항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HMM은 충분한 자본적 여력이 있고 다가올 심각한 경쟁에 당당히 맞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 매각을 추진하다 보면 하림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회사를 망쳐나갈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인수금융 계획에도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 해운산업의 발전과 영속적인 이 지원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5천억을 왜 하림에 배당을 한다고 이미 제안을 했겠습니까? 차라리 그 문제를 국고 환수하시면 됩니다. 산업은행과 해진공이 그걸 배당을 받아서 국고로 환수를 하면 됩니다. 왜 굳이 인수계획에 미리 1조 5천억이라는 배당을 약속하고 부실로 기업을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기적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제 진짜 정의당 이은주 의원님께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그 한진해운 파산할 당시에 그 선박들이 입항이 안 돼가지고 이제 영해 밖에서 그 정박을 하면서 앵카를 놓고 그 줄줄이 이제 기다리기만 하던 때 제가 옆에 항해하면서 지나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선박들 간에 그 통신하던 것을 이제 들었는데 주부식이 떨어져서 이제 어떡하냐고 이제 서로 그 주고받는 그 통화에 우리도 저렇게 되겠지 했던 그 처절했던 순간들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 그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HMM은 유일하게 글로벌 선사와 경쟁할 수 있는 하나뿐인 국적 선사입니다. 그런 선사를 이렇게 졸속 매각을 하게 되면 HMM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진해운이 파산하면 현대상선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허무하게 세계 5위 선사를 날려버렸지만 지금은 아예 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유보금 10조는 우리 해운 산업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리한 인수금융을 감당할 수 있는 이자로 연 배당 5천억씩 3년 1조 5천억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1조 5천억이면 초대형 선박을 지어도 10척은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이 조선산업으로 흘러들어가면 일자리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수금융의 금융이자로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모순적입니다. 우리는 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간과하는 것이 해운 산업이 망하면 조선 산업도 망합니다. 이런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HMM의 매각은 더욱더 신중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산업은행의 금융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그 졸속 매각을 멈추시고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길 우리 정부와 대통령실에 바랍니다.